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승우 양학입니다. 초안전쟁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유방과 항적, 즉 항우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출발하시죠.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라서 공지하겠습니다. 항우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하고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된 표준어 고유명사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는 자이고 적이 원래 이름입니다. 제갈량의 자가 공명이듯이 항적의 자가 우라는 말이죠.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초안전쟁 시리즈에서는 항우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방도 개라는 자가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자, 그럼 진짜로 출발하시죠. 초안전쟁에는 등장인물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저희 영상은 큰 전투를 중심으로 보면서 역사적인 맥락을 짚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초안전쟁은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횟수로는 5년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초안전쟁의 큰 얼개 혹은 큰 줄기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나라 이후에 항우가 만들어 놓은 신봉건주의라는 새로운 질서를 유방이 거부하고 도전하는 것이 그 큰 얼개입니다. 유방은 항우보다 15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초나라 폐연 출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소 방탕하게 살다가 진승과 오강의 난이 발생한 시기에 봉기하게 됩니다. 이후에 항우의 숙부인 항량의 군대에 합류하면서 수천 병력을 지휘하는 탕군의 수장이 됩니다. 먼저 유방이 항우로부터 분리하면서 독자 세력이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량과 항우가 골기하면서 명분이 필요했는데 초나라 왕실의 후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초회왕입니다. 초회왕은 기원전 207년에 항우에게는 진나라의 주력인 장안의 군대를 꺾으라는 임무를, 그리고 유방에게는 진나라 수도인 함양의 관문 함곡관을 공격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왕은 먼저 관중을 평정하는 자를 그곳의 왕으로 삼겠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관중 땅은 오늘날의 산시성 일대인데 진나라 수도인 함양을 포함한 지역입니다. 당시 중국 전체 경제력의 절반을 넘게 담당하는 요충지였죠. 항우와 유방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관중 땅에서 왕이 되면 천하에서 1인자가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죠. 상대적으로 좀 더 조급한 쪽은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관중 땅에서 조금 떨어진 조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명장 장안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항우의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습니다.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장안이 이끄는 군대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항우는 특유의 과단성을 발휘하면서 장안군과 한판 붙었습니다. 이 전쟁을 나중에 거룩대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파부 침주. 항우는 밥지를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혔습니다. 항우의 5만 정예군이 퇴로를 스스로 없앤 것입니다. 무섭게 정신무장한 항우의 군대는 자신의 4배인 20만 장안군을 몰아붙이면서 거룩대전에서 승리합니다. 거룩대전은 항우가 천하에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변호할 수 없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신한대학살입니다. 항우는 진나라 군사 수십만이 항복했는데도 모조리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방은 함곡관으로 진군하면서 민심을 차곡차곡 얻었습니다. 유방군이 전리품을 탐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함곡관으로 가는 길에 있던 성읍은 싸우지 않고 유방군에 항복했습니다. 함곡관까지 공략한 유방은 초회왕에게 받은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진나라 수도인 함양까지 공략하기로 결심하고 함곡관을 넘어간 것이죠. 그러자 진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은 패상이라는 곳에서 유방에게 스스로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유방은 관중의 왕이 되는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방은 젊었을 때 다소 방탕했고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건달 출신입니다. 그런 경험 덕에 오히려 풀뿌리 민심을 알았는지 함양에서 약법 3장을 내걸고 인기 관리를 합니다. 한자 그대로 조항이 3개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는다. 둘,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과 도둑질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셋, 나머지 진나라의 법은 모두 없애버린다. 입니다. 상항부터 시항제를 거치면서 진나라 특유의 촘촘한 법치주의 때문에 고통 겪던 백성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항우도 기가 있습니다. 유방이 민심을 얻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급해진 항우는 말고삐를 죄고 미친듯이 함양으로 달렸습니다. 긴장한 유방은 함곡관의 문을 후다닥 잠그고 항우군이 함양으로 못 들어오게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항우군 40만은 무지막지하게 맹공을 퍼부으면서 결국 함곡관을 함락했습니다. 이미 눈이 뒤집힌 항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방군이 주둔한 패상에서 불과 40리 떨어진
홍문에 주둔하여 총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유방의 목은 유방의 어깨 위에 있었지만 유방의 것이 아니고 항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인복을 타고난 인물입니다. 유방의 생애를 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부하덕의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많은데 홍문에서도 그랬습니다. 항우의 또 다른 숙부인 항백은 초나라의 부흥운동에 몸담았다가 실패하자 장량에게 잠시 의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량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장자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친구 장량이 유방의 휘하에 있어서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한 것이죠. 이 때문에 항백은 장량에게 항우의 속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를 들은 장량은 유방에게 지금은 납작 엎드릴 때라고 설득했습니다. 유방은 항백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사돈이 될 것을 약주합니다. 그리고 장량, 번쾌와 함께 항우가 있는 홍문으로 갔습니다. 유방에게 장량이라는 책사가 있었고 항우에게도 범증이 있었습니다. 범증은 향후에 유방이 항우를 위협할 인물이라고 예견하고 유방을 반드시 암살해야 한다고 항우와 모의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유방이 불쌍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오니까 노기가 꺾여버리면서 연애까지 베풀어줍니다. 그러나 범증은 치밀했습니다. 플랜 B까지 준비한 것이죠. 항우의 사촌인 항장에게 칼춤을 추는 척하면서 유방을 베라고 당부했습니다. 드디어 홍문연에서 항장이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60초 뒤에 알려드리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우의 사촌인 항장이 칼춤을 추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항우의 숙부 항백이 미래의 사돈을 구하려고 칼춤을 막아서게 됩니다. 정치나 권력 앞에서는 핏줄도 상관없는 법입니다. 상황이 긴박해지는 것을 느낀 유방의 보디가드, 용장 번쾌까지 연회장에 입장하면서 항장이 유방에게 접근하기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자 유방도 자신이 취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홍문을 빠져나와 자신의 군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유방에게는 최대 위기였고 항우에게는 최대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 사건, 홍문지회입니다. 이후에 항우는 함양에 입성했고 유방에게 항복했던 진나라 마지막 황제 자영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방궁까지 불태워버리면서 시황제의 흔적이 남아있던 진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항우는 초회왕을 황제로 추대하고 본인은 섭정하게 되면서 초나라 서부와 조, 한, 위의 일부를 포괄하는 영역을 다스리는 서초패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자성어 금이환향고사가 나오게 됩니다. 유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원전 206년 1월 항우는 유방을 변방인 서촉 땅의 한왕으로 봉했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를 세 나라로 나누면서 유방이 정말 중원으로 기어나온다 하더라도 완충지대가 될 수 있게 해버립니다. 유방이 중원으로 진출할 꿈 자체를 꾸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유방은 결국 중원으로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초안전쟁도 없었습니다. 유방은 1년도 지나지 않은 기원전 206년 8월부터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